전통 도자기 문양 위의 동화 속 주인공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토끼가 한 폭의 동양화 속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 섬세한 분놀림의 그녀는 화가이자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 그때를 만약에 포기하고 작업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서. 결코 모두 포기할 수 없었던 두 가지 길. 화가와 엄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김래영 작가를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한겨울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곳은 전통과 문화의 거리, 인사동인데요. 다양한 골동품과 한국의 전통 공예품 가게들이 즐비해 있어 예술가들이 자주 찾는 곳이기도 하지요. 오늘의 주인공도 작품 소재를 찾기 위해 매일같이 찾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도 그녀는 새로운 작품을 위해 매의 눈으로 찾고 손으로 만져보며 열심히 소재를 찾습니다. 재밌다 이거. 돌주전자인가 봐요. 곱돌. 오래된 거네요. 자기를 주로 그리니까 이 배경에 이런 각들을 좀 넣어서 한다든지 이렇게 찍어놓고 가는 거예요. 찍어놓고 이것도 마음속에 담아놓고. 김래영 작가는 다양한 도기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꽃나비 같은 전통 문양을 더하여 동양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함은 물론 전통의 재해석을 통해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녀만의 작품 세계로 주목받고 있는 동양 화가인데요. 김래영 작가의 작품이 탄생하는 공간. 그녀를 따라 들어가자 넓고 깔끔한 작업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장 먼저 반겨주는 이 녀석. 만불이라고요. 제가 키우는 애견이 한 4살 정도 됐어요. 네. 같이 아기 때부터 덩치도 크고 성격도 좋아서 조그만 강아지한테도 지고요. 네, 한 번도 짖지도 못하고 되게 순해요. 네. 생긴 게 그래서 그렇지. 약간 인상이 닮은 것 같기도 한데. 그래요? 닮았어요? 비슷하더라고요, 성격도. 느긋하고 좀. 이게 이제 강아지. 저를 대신해서, 자아를 대신해서 표현한 강아지가 이제 들어가요. 전통적인 모란도를 배경에 불독과 여러 아이콘들을 넣은 병풍 작품들. 그녀의 작품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는 넓은 작업실 옆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공간이 따로 있었는데요. 작업만 하기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 그녀가 학원까지 운영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작품을 사실은 하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아이를 지도하는 방법이에요. 9시부터 12시까지는 뭐 에스키스라든지 작품 구상이라든지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딱 그 3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3시간 안에 생각할 수 있는 건 다 집중해서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때 촬영 중 작업실로 난입한 만불이 대형 사고를 치는데요. 여기 여보 난리 났어 여기. 하지만 사고 뭉치 만불이는 당당합니다. 뒷수습은 남편의 목 닫고 또 닫고 결국 질질 끌려 들어갑니다. 아내분이 뭐 하시면 도우미 역할을 많이 하시나 봐요. 본인이 책임질 일이 많아지면 사실 조금씩은 서로 도와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 그런 부분에 좀 불편한 건 있어도 본인 꿈을 다 펼칠 때까지는 최대한 도울 생각이고 최대한 후원을 많이 해볼 생각이야. 그래서 고생 많이 하고 있어요. 일단 저는 24시간 그림을 위해서라면은 이제 나와 있으니까 어디 간다고만 얘기를 하면 다 오케이를 해주니까 그런 부분은 가장 고마운 부분이고요. 요즘 그게 불만인 거야? 요즘 불만이 좀 쌓이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너무 늦게 와. 왜냐면 이제 아이들 가르치고 마무리 지면은 10시가 넘어요. 그러면 뭐 20분 거리라고 해도 사실 11시 정도에 도착한다고 봐야 되고요.
만약 작업이 좀 늦어지게 되면은 사실 여기서 새벽에 나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작품에 몰두하다 보면 어느새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일 때가 많다는 김래영 작가.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에 대한 그녀의 열정을 가족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딱 아이를 낳고 14일 만에 나가서 일을 했거든요. 이제 아파트 생활을 하게 되면 그 1층에 어린이집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주로 아이를 바로 1층에다가 내려놓고 그 바로 옆쪽 상가에 있는 그 작업실을 얻어서 작업을 하고 그게 참 힘든데 그때를 만약에 포기하고 작업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서 계속 꾸준히 작업을 한 거고요. 아이를 키울 때는 큰 작업을 못 합니다. 아무래도 작은 작업 위주로 하게 되고 그때 이제 내가 무언가의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큰 작업을 못 하니까 찾아냈던 게 바로 저 도자기 그림이에요. 10여 년 전부터 시작해 꽤 많은 도자기 작품들을 모았다는데요. 그녀의 숨구멍이 되어준 생활 도자기 작품들, 아이와의 추억들도 이곳에 오롯이 남아 있습니다. 동화책을 하나를 읽으면요, 그걸 그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왜 아기 돼지 삼형제인데 늑대를 꼭 그려달라고 해서 주로 아이 요구에 의해서 그린 것들이 좀 많아요. 뽀로로 좋아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그거 좋아할 때는 또 그려달라고 해서 이런 주문을 하는 거죠, 개별로. 그러면 또 이제 저거 볼 나이가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동화나 만화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걸 또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그려서 사용하려고 하면 또 다른 걸 좋아하고 이래서 하나씩 모아놓은 거예요. 애 때문에. 이제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게 그리는 거, 아이를 위해서 한 거라고 보면 돼요. 아이가 그려달라니까 뽀로로 그려야 돼. 대한민국 엄마들은 뭐든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왔어? 들어와. 공부를 마치면 언제나 작업실로 찾아오는 아들. 처음엔 그저 바쁜 엄마 옆에 있고 싶어서 왔지만 지금은 엄마와 함께 그림에 대해 얘기하고 그림을 그리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엄마 같은 화가가 되는 게 아이의 꿈이 되었습니다. 저런 그림들이 좀 좋고 다양성도 많고 다른 작품들이랑 붙여서 하니까 오히려 뭐 창의력이 많으신 것 같고 진짜? 되게 불독도 막 귀엽고 그래가지고 좋아해요. 예전에 엄마 그림 중에 타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 그림 기억나요? 네. 기억하는구나. 빨간색 그림? 하지 않으면 물려주신다 그랬는데 전혀 안 물려줘. 팔았으니까. 전혀 안 물려주고? 알았어. 나중에 하나 더 그려줄게, 멋있게. 본인이 전시장에 와서 작품을 보고 평가를 하기도 하고 이 작품은 뭐 레드색이 좀 다운됐다는 등 평가는 아주 잘해요. 평가는 아주 잘하고 본인도 그림 취향이 있으니까 이 작품은 꼭 나에게 선물했으면 좋겠다는 등 뭐 이런 열심히 하다 보면 네가 그리고 싶은 거 마음껏 그리는 날이 와. 알았지? 그것도 자유롭진 않잖아요. 자유롭지 않아 보여, 엄마가? 네. 진짜? 네. 그래, 맨날 그림 그리고 있으니까, 그지? 그림에 너무 집착하세요. 나한테 집착한다고 그러면. 집에서 같이 크리스마스 막 꾸미고 같이 쉬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응, 알았어. 크리스마스 때는 하루 놀아주겠어. 크리스마스 이브도 포함되잖아요. 아이를 키우며 화가로 살아가는 건 그녀에게도 아이에게도 힘든 일이었는데요. 하지만 엄마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작품도 있다고 합니다. 아이도 그림도 소중했던 그녀에게 선물 같았던 작품, 동화 시리즈. 아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다 영감을 받아 그리게 된 이 작품들은 전통 도자기 모양을 배경으로 빨간 모자, 견우와 직녀 등 동화 속 이미지들을 접목시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작가의 기발한 발상은 소재뿐 아니라 재료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요. 작품 요즘에 조금 다른 재료를 쓴다고 한다면 타일을 조금 사가지고 와서 다음번에 인물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타일? 네. 그래서 준비하고 있었죠. 타일 외에도 재료에 대한 작가의 실험 정신이 놀라웠는데요.
평범해 보이는 작품에도 재료에 비밀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에폭시의 일종이에요. 이렇게 투명하기도 하고 어떤 색감을 넣어서 이렇게 코팅제처럼 바를 수 있어요. 구슬 같은 거를 넣어서 조금 피어오르게 같아요. 이렇게 을지로라든지 뭐 종로라든지 걸어 다니다 보면 그런 소재들이 나와요. 인테리어에 사용되는 물건일 텐데 저한테는 그게 미술 재료에 사용되는 건 거죠. 6개월 정도 써보고 나서 이 재료가 어떤지 알 수 있었거든요. 전통 기법만을 사용할 것 같은 동양화 작가가 바닥재 에폭시를 작품에 사용한다는 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하지만 그녀의 작품들을 찬찬히 바라보면 전통적인 동양화의 화풍 속에 현대적이고 독특한 새로운 이미지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또 동양적인 붉은색의 전통 도자기 속에 현대적인 이모티콘을 접목시키는 등 작가만의 독특한 작품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작품만큼이나 작가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작업실이죠. 깔끔하게 정리된 미술 도구들과 현재 작업 중인 대형 작품들이 있는데요. 2년째 작품이 미완성이에요. 2년? 예, 2년째. 마음 먹으면 하루도 되는데 이게 이상하게 이 작품만 마음이 안 먹어져요. 제가 예전에 어떤 일기에도 썼는데요. 이 2년째 째려보고 있는 이 작품이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안 되는 작품을 여기다가 둔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좀 고민 좀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딱 작업실 들어오면 가장 먼저 보이거든요. 고민해야 된다라고 압박을 딱 주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이 작품을 세워놨고요. 세워놓고 항상 무엇을 그릴까 고민하는 작품입니다. 2년간 안 되는데 올해 안으로는 꼭 하려고요. 자신을 독하게 몰아붙이며 그림 그리는 걸 멈추지 않은 그녀이기에 자기 작품에 대해 강한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사람들한테 보여지기 위해서 작품을 할 수 있잖아요. 좀 더 파격적으로 막 그린다거나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오래 작품을 할 수 있는 방법이고 후에 이제 대중들이 봤을 때 인정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만의 길을 가는 것이고요. 한 아이의 엄마라는 이름도 그림을 그리는 작가라는 이름도 양쪽 모두 더없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녀는 오늘도 아들과 함께 붓을 듭니다. 그리고 그녀의 붓질은 앞으로도 계속되겠죠.